사이에 두 번째 책이 나왔네요. 2024년도에 미국 부동산 트렌드죠,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투자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시장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일 텐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저도 2, 3년 동안에 한국과 미국 오가면서 많이 느꼈던 거와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느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네. 근데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자체는 아시아에서 경제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유감스럽게도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트렌드보다는 미국 부동산 나도 해볼까? 그냥 그 정도로 네. 그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23년과) (24년이) 다르고 또 해가 바뀔수록 이렇게 새롭게 네. 책을 낼 만큼 그런 컨텐츠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트렌드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네. 충분히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급변하게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왔다. 그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현격하게 바꿔놨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를 내면서 그 기준을 어디로 삼았냐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네. 딱 코로나라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뉴노멀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저만 놓고 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근데 다소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그게 그래서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네. 어떤 식의 시장 변화를 만들어 왔나 부분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전에 그 3, 4년 전에 기억을 보면은요. 나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그 안전성의 문제로 사람들이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인구 밀집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뉴노멀화 되면서 좀 더 물가가 저렴한 예.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선 도시로 많이 인구가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이제는 고착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구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게 부동산 투자 전략도 그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더 보고 포커스를 두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2024년을 놓고 보면 그럼에도 왜 지금이냐 또는 왜 지금 미국 부동산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환율의 변동인데 네. 그러나 세계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국제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봤었을 때는 자국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예. 그럴 때 미국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건데요. 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리가 봤었을 때는요. 미국에는 외국인 투자 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NAR이라고 그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2024년 발표한 미국 부동산을 2024년에 가장 많이 구입한 나라의 국제 투자자들을 순위로 매겼는데 1위가 중국이고 예, 그리고 거기에 4위가 또 인도예요.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걸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왜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을 거래를 하고 투자를 했을까 그 생각을 보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상위 5위 구간에 들어가는 예. 투자자 수의 중국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예. 그 중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2017년, 2018년도의 기록이에요. 그때
그때는 월등하게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자본 유출이 미국을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율을 봤었을 때 달러가 여전히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과 네. 그리고 인도가 최근에 그 미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는데 그 원인은 또 무엇인가를 봤더니 GDP의 성장이었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자본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했던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리스크 분산.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예.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좀 더 많이 넓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미국 주식은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투자 포트폴리오 하나이고 재테크 영역의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은 어떠한가? 여전히 볼모지다. 이제는 투자의 포트폴리오, 재테크의 한 영역으로 2024년 우리는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차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뭐 리스크를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은 왜 한국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그걸 많이 보지 못했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돈도 환전해서 투자할 텐데 그런 분들한테 또 해줄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좋다 안 좋다?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그거를 우리가 따질 때 또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환율에 대한 해지 전략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환율의 변동에 대한 수익에 대한 차익성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은 달러가 강세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었다면 그걸 처분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네. 환율 차익에 의한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본 이익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거꾸로는 예. 달러가 약세일 때 보통 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달러 강세일 때는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미국에서 외국인 융자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고 해요. 달러를 환전해서 여기 투자금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내에서 펀딩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40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원화가 현재 5억이라면 1억만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는 미국에서 네. 외국인 대출을 활용해서 네. 일단 구입을 한다. 그리고 환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을 네. 환전해서 갚든지 예. 아니면 그때 가서 또 다른 투자를 생각하든지 하는 그러한 해지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할 것 같은데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일정 금액 또는 일정 퍼센트 이상을 미국 내에서 론으로 네. 내가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사례 내지는 뭐 좀 알아둬야 할 점들 그런 것 있을 것 같아요. 관심 많을 텐데. 최대 융자 대출 금액이 외국인 융자로서 받을 수 있는 거는 75%까지 대출을 받을 자산 수 가치의 있어요. 75%? 네네. 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뭐 크레딧이라든지 소득 증명이라든지 없죠. 에셋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네. 없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없죠. 내가. 네. 그래서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 자산의 그 자체로 이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담보 기준으로 랜딩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75%까지나? 네, 가능합니다. 괜찮다. 네. 금리가 좀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금리는 미국의 일반적인 융자에 비해서 up to 1% 정도는 높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밖에 차이 안 나요? 네. 오, 그거 괜찮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융자 옵션이 또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게 템퍼러리 바이다운 옵션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고금리 시대에 많이 활용하는 그 금융 상품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최근 1년, 2년 동안에 그 이자 부분을 낮추고 그러면 월 상환 금액이 낮춰지잖아요. 그리고 3년째부터는 그 정상적인 그 금리로 해서
30년 만기까지 되는 거지만은 네. 미국에서는 워낙에 부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이자가 내려가면은 재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낮춰버리잖아요. 똑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네. 이 이자 부담분을 지금 당장 납부하는 대신에 뭐 원금으로 쌓는다. 그 다음에 이후에 금리가 낮아질 때 그런 원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은요. 지역도 항상 자주 나오는 질문이고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어도 이 미국에 워낙에 여러 곳들이 있으니까 뭐 캘리포니아도 있을 것이고 뉴욕, 여기 조지아, 뭐 텍사스, 요즘은 뭐 네바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많단 말이에요. 선정하는 기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게 있다면. 네, 저는 항상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의 흐름이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인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먼저 추적하는 게 지역 선정 포인트의 가장 넘버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걸 사람들이 간과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어느 지역이 이름값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 인구가 몰리는 곳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서의 네. 또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도 영향을 받을 테니까 네, 그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유의미한 인구 이동을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큰 인구 유입이 많았던 데인가요? 우리가 그 이삿짐 센터 유홀의 데이터나 그리고 인구 센서스의 데이터를 보고 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인구가 어디서 빠지고 어디서 유입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만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이런 최대 거대 도시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예. 샌디에고 뭐 이런 데서 좀 더 저물가 지역으로 많이들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피닉스라든지 라스베가스,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예. 이런 마이애미 이런 쪽으로 많이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대부분이 선벨트 지역이더라. 예. 선벨트 지역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 50개 주에서 예.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따뜻한 지역 남쪽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남쪽에서도 동남부가 있고 그다음에 남서부 지역이 있을 거고 예. 제가 그 인구 센서스의 그 인구 유입률을 봤어요. 그래서 대각 대 6군데를 주목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가 달라스, 휴스턴, 그리고 피닉스, 애틀란타, 마이애미, 워싱턴 DC예요. 거기에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마이애미랑 워싱턴 DC는 국제 순 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에요. 국제 투자자들이 그렇죠. 이제 유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곳이 안정적이다. 그 말은 이제 출생률이 사망률이 높으니 젊은이들의 인구가 높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들어오고 예.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자석같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거든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순 이주에 의해서 증가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는 거죠. 원인이냐 결과냐 이건 네. 간에 현상으로서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게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뭐 여러 기업 환경이 됐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또 젊은 인구들 늘어나는 데들 말씀하신 네. 그런 게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반영이 돼서 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 미국에서의 부동산 투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식의 수익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한국의 투자는 대부분이 그 자본이익이 중점을 두는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집값 얼마나 올랐냐? 네, 맞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투자는 현금흐름에 중점을 두거든요. 물론 미국도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는 투자가 미국에서는 주로 선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인데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한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이자가 높으니까 거기에다가 은행에 예치를 해두는 그 예치금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당장 5% 예. 정도라면은 대부 투자자들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수익성이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고, 그렇죠. 좀 저평가가 되고 물가가 좀 저렴하면서 인구 유입이 워낙에 많이 되고 인구 유입이 많으니까 또 기업이 들어오고 예. 이런 지역은 지금 현재 이러한 고물가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주택 구입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려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고용주나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만큼 그 수익이 높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포러블 프라이스로 간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저가 주택이거든요. 최근에 2월 14일 날짜에 CNBC랑 네. 그리고 레드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예. 저가 주택의 굶주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 해가지고 네.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수익성은 좋은 데를 찾는데 고물가 지역에서 주택 구입이 높은 데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저물가 지역에는 그 기회가 있더라. 투자자들도 이러한 수익성을 위해서 예. 저물가 지역에서 네. 그런 저가 주택에 공략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찾는 사람이 많고 예.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또 오르잖아요. 저가 주택의 수익성이 좋고 저가 주택이 한정적이고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럼 현금 흐름과 자산 가치 상승 자체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물가 지역에 저평가된 지역에서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데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정리하면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전체적인 문화의 변화 그게 반영해서 또 교외 지역으로 사람들이 나가고 어찌됐건 또 그런 교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저물가 지역이다라고 하면 지금 김 대표님께서 보시는 기회는 어떤 대도시 지역 특히 인구가 새롭게 늘어나는 아까 얘기한 뭐 대도시 휴스턴, 달라스, 아틀란타 이런 지역의 교외 지역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들리네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유입이 많고 자연적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 그러면은 아틀란타, 달라스, 휴스턴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죠. 그럼 그 지역 그렇구나. 내에서도 예. 꼭 가장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작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그로잉하는 지역을 찾아라. 또 어떤 면에서는 꼭 고물가 지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 공실이 많잖아요. 네. 그럼 맨하탄 지역 네. 공실이 크죠. 그럼 공실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가치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가치가 낮아진다면은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캠 레이시도 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얘기는 또 위기가 되지만 또 어떤 얘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이런 포인트들을 참 잘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24년도 이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바라보시는 관점 제가 뭐 감히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보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